우리의 이 양정신 분석은 피험자가 자신에 관한 이들 신문을 계속해 가는 데 있어 특권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 마찬가지로 엄밀한 객관적인 방법을 주장하여 문서의 흔적으로 반성의 재료와 또 타인의 증언을 사용한다. 물론 피험자는 자신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조사를 더 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는 처음부터 그의 특수한 위치에서 유출되는 모든 이익을 거부해야만 하고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게 엄밀하게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험적 정신분석학은 사실상 무의식 정신의 실존에 대한 가설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상 피험자의 직관을 도피하는 것이다. 실존적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에 관한 가설을 부인하며 정신작용을 의식과 함께 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투기를 피험자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그것을 그 위에 알아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혀 반대이다. 우리는 의식과 지식과를 구별한다. 과연 처음에 말한 바대로 반성은 준지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순간에 반성이 파악하는 바는 그것이 자신이 파악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가끔 일시의 여러 방법으로 대자의 순수한 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 자체를 즉 모든 그의 특징적인 망세공에 있어서의 특수한 일부인이 찍힌 욕망을 파악한다. 반성은 상징과 상징화를 동시에 파악한다. 이러한 파악은 참말로 기본적 투기에 대한 존재론 이전의 이해에 의해서 전적으로 구성되어지며 그러나 오히려 반성이 반성으로서의 그 자신을 거의 주제없이 의식하는 한 그것은 비반성적 의식과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투기이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화된 선택을 고립시키며 개념으로 그것을 고정하고 대낮의 밝은 빛에 그것을 비추는 데 필요한 기구와 기술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 빛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표현해낼 수는 없으나 위대한 빛이 반성에 침투한다. 우리는 지금 프로이트 학파가 믿는 것 같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을 바라는 것으로 반성은 이 빛을 가득히 소유하고 있어 모든 것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 대낮의 신비는 이러한 소유가 본래 분석과 개념화를 허용하였던 의미를 박탈당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것은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 그림자나 구조나 웅대한 것의 연결도 없이 즉 그리하여 이를 그림자라든가 가치라든가 구조가 그 어느 곳에 존재하여 있거나 그것에서 숨어있는 일도 없이 오히려 이들이 다른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이룩하여지고 또 이들은 단지 지식에 의해서 지식을 위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성은 실존적 정신분석학의 근저로서 봉사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정신분석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맹목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실존 정신분석학이 시현해 놓은 투기와도 같은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뿌리 뽑혀진 콤플렉스는
타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로 폭로되어진 대상, 초월된 초월성의 구조에 따라서 분절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은 심지어 정신분석가와 그 분석의 피험자와 실제로 같은 인물인 경우라도 그의 존재는 대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양종의 정신분석 어느 쪽에 의해서 폭로되어진 투기도 개체, 인간의 총체성, 정대자 존재의 구조를 지닌 초월성이 삭감할 수 없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들 조사 방법을 언제든지 회피하는 것은 그 투기, 그것이 대자이기 때문이다와 자기 자신의 존재 속에 있는 콤플렉스이다. 이 대자 투기는 생생한 소유로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대자 존재와 대상 존재와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정신분석학의 대상은 그 속에 존재의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피험자의 지식은 게다가 반성을 정화하며 또 그리하여 그 반성은 준 지식이 되는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 두 종류의 정신분석학 간의 유사성은 거쳐진다. 이들의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은 경험적 정신분석학이 그 자신이 불삭감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이 자명한 직관에서 알리도록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있다. 리비도 혹은 실제상의 권력의 의지는 그 자신 명백하지 않은 조사의 삭감할 수 없는 한계 이전의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는 심리학적인 잉여를 구성하고 있다. 결국 그것은 콤플렉스의 창시가 이 리비도나 권력의 의지임을 입증하는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경험적 신문의 결과는 완전히 우연히 돌발한 것일 뿐 이치에 수긍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권력의 의지에 의하여 표현되어지는 인간의 실제성이 선천적인 것이라는 데 대한 우리의 확신을 방해하지 않는데 이 권력의 의지 때문에 리비도는 본래적이고 미분화된 투기를 이루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